잘 보십시오. 러시아 꼭 봐야 됩니다.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요. 그쵸? 러시아도 경제 성장이 1960년대부터 해서 쭉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내가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 경제 잘 나갔어요. 러시아가 우주 개발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했으면 소비에트는 지금도 살아있었다고. 얘들이 뻘짓하다 망했어. 러시아 여자를 데려오자. 바람직한 정신입니다. 러시아 에이즈 조심.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현재 2020년. 러시아 인구 벌써 꺾였어요. 그쵸? 러시아 인구가 꺾였는데 러시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천만에 만만해. 러시아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게 개길 수 있는 나라가 영원히 못 됩니다. 아세요? 러시아는 절대로 미국에게 개기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뭐야 이게 또. 안 읽을래. 오늘은 내가 단어를 좀 조심하래서 내가 힘드네 이게. 욕을 안 하고 하려니까. 러시아 인구가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 20년인 거. 자, 러시아 인구는 진짜 골 때립니다. 1960년대 러시아 그래프를 보세요. 와, 난 저런 그래프 처음 봤어. 이제 러시아 여자들도 몸매가 좋은데 러시아 인구 분포도 S라인이야 이렇게. 나 이런 인구 분포 그래프도 처음 봤어. 얘네들이 러시아 인구 그래프조차 러시아 여자 몸매처럼 S라인일 줄 상상도 못했어. 아주 허리가 짤록해 그냥. 자, 보세요. 1960년대에 15세에서 19세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적네? 그쵸? 굉장히 적어요. 1960년대에 15세에서 19세 사이 인구가 상당히 적어. 저거 왜 저럴까? 네. 러시아 인구가 별로 없다고요? 젊은 인구가? 자, 보세요. 1960년대 왼쪽 그래프를 보시라는 거예요. 15에서 19라 써있죠? 저때 연령층의 인구가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전쟁 때문이죠. 저 아이가 15세였단 말이야. 1960년대에 15세였어요. 그 얘기 뭐야? 거꾸로 1960 빼기 15를 하면은 1945년. 1945년에 태어난 아이네. 2차 세계대전 때죠.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저랬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자 인구가 많죠? 남자 인구 상당히 적습니다. 러시아 전체 그래요. 196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50년, 이제 미래 시대죠. 이거 왜 이제 2020년인데 마찬가지야. 여자 인구가 항상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서 보면 2050년에 보면은 어디를 주목하면 되냐면 내가 머리를 치워야 되나? 이렇게. 치우면 여기. 50에서 54세. 50에서 54세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또 짤록 또 S라인이 또 만들어졌어. 딱 얘네들 몸매를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 인구 그래프가. 난 인구 그래프도 이렇게 몸매를 신경 쓰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쵸? 자, 저거는 또 왜 저럴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인구가 물론 감소세에 있었지만 또 감소해서 또 다시 증가하잖아요. 밑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다 증가했는데 왜 저 시기에 갑자기 인구가 감소했을까?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실 수 있겠어요? 소련 붕괴? 야, 여러분 금방 맞추시네. 그렇죠. 저기 2050년대잖아요. 2050년대에 50세 남자, 50세 연령층. 그 얘기 뭐예요? 저 애들이 2000년도쯤에 태어났다예요. 물론 50에서 54세니까 1995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네. 그때쯤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때 소련이 어땠어요? 경제가 슉 떨어졌었지.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애를 적게 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예요.
중국의 미래. 지금서부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절대 무역전쟁에서 합의 안 봐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은 중국을 무역전쟁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금융전쟁으로 아작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보인다. 그렇죠? 중국 인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중국의 인구 절반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예? 예. 중국은 박살날 겁니다. 러시아 보세요. 이미 러시아 때 테스트가 끝났어요. 이미. 러시아는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다가 나중에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인구가 다시 증가했던 것 뿐입니다. 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어떠냐? 돼지열병으로 앞으로 중국 땅에서도 30년 동안 돼지를 못 키울 겁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중국 땅에서 키우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뭐다? 수입해야 된다. 수입해야 된다.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돼. 자기네들이 먹는 주식을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한다는 소리는 뭐다?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왜? 13억이 쥐야장차 먹어야 되는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만회하려면은 중국은 돼지고기를 사는 그 금액 이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산업구조와 인건비 상승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가능해? 그쵸? 중국은 안 돼요. 중국은 돼지고기를 아예 포기하든지 그래야 돼. 식습관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중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돼지고기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거야. 그 돼지고기 어디서 오게 될까?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예? 돼지고기 어디서 올까? 아, 이거 누구야, 이거. 김동현 씨. 알래스카에서 돼지 키워 중국으로 팔자. 나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하고 있네. 러시아랑 미국에서 팔 겁니다. 카자흐스탄은 돼지 안 먹어요. 이슬람 국가라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예.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러시아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굳이 2순위를 뽑자면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호주도 있구나. 호주. 그렇죠. 이런 데서 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수출될 겁니다. 중국은 그걸 사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 몇 년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있죠? 그거 미국이 다 갚아버려요. 순식간에 갚아버려요. 왜? 13억이 안 먹고 못 살거든.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적자는 흑자로 전환됩니다. 아, 불쌍한 중국 애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도 많이 돈은 벌죠. 문제는 뭐다? 러시아가 돈을 벌면 뭐예요? 인구 그래프 봤죠? 망했습니다. 예. 박사님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댓글 빨리 달고 싶네요. 저분 강퇴시키세요. 아무리 돈을 줘도 그렇지 말이야. 저에겐 5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쁜 여자 5만 명을 소개시켜준 게 더 시급합니다. 네, 저도 이런 그래프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김씨 가문의 인구가 저렇게 될까 봐 걱정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안 망하느냐? 미국 그래프를 보면 학을 띄어요, 진짜. 와, 이런 놈의 없는 나라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볼까요? 자, 보십시오. 미국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 황금기에 인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쵸? 2020년입니다. 2050년이야. 뭐 이래? 얘네는 내리막길이 없어.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예? 다른 나라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다 떨어져. 이건 선진국이 됐던 후진국도 선진국 따라 아까 얘기했죠. 세계화 때문에 그 미국 드라마라던가 선진국 드라마 보고서
그 로망에 빠져갖고 그걸 흉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다 인구는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미국만 쭉 올라가. 와, 이거 무지막지하지 않아요? 예. 네. 진짜 뭐 미국은 이슬람도 아닌데 인구는 계속 증가해. 어? 물론 이거는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입 인구가. 미국은 이민의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니야.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미국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미국만.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을 넘었거든요. 2050년 되면 3억 8천만이 된대. 와매.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된다는 소리지. 어? 잠깐, 2050년 중국의 인구가 얼마가 되더라? 중국이 얼마가 됐지? 1억 13억 얼마네?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의 인구는 3억 8천이야. 그러면 얼마야? 4니까 4. 3배밖에 차이 안 나네.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인구가 3배 많다고 해서 미국이 쪽수가 딸린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인구, 성비, 연령별 분포입니다. 짜잔. 어때요? 이야, 러시아의 S라인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갑니다. 제 몸매를 보는 것 같아. 응? 제 어깨서부터 엉덩이까지 그냥 통이거든요. 쫙 가. 야, 이건 뭐, 어?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인구가 고령층을 보면은 60년대엔 9.2%, 앞으로 2050년 22.3%가 돼서 2배인데 중국은 1대1이잖아요. 미국은 2대1이에요. 이 부분에서 유리한데 그냥 그것만 유리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밑으로 쭉 버리니까 미국은 무슨 짜 맞춘 것처럼 그 이후에 연령층이 보면은 인구 성비 분포가 거의 비슷해요. 2.9, 3.0, 3.1, 3.0, 3.1, 3.1, 3.1, 3.0, 3.0, 3.0, 3.0. 뭐 기계로 맞춘 것처럼 똑같아. 뭐 콘돔인데?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망하지 않아. 어? 망하지 않아. 뭐야 이게. 박사님, 미래를 통계낸다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닌가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미국은 일단 인구만으로도 봐도 중국하고 싸워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예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 없이 미국하고만 잘 해놔도 먹고 살 건 충분히 나온다예요. 왜? 미국의 젊은 층 인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인구 감소가 없어요.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어? 뭐 하얀 곡선을 그어야 되는데 안 근대니까 이민 때문에. 그래서 젊은 인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라던가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 인구랑 관련이 있는데 뭐 백인 상계층 중에 한 명밖에 안 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그 나머지 문제를 상쇄해 주는 게 다 이민으로 인구를 채워버린다고. 그래서 노동 인구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거 욕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막 욕을 하고 싶어지면 음담 패설하지 말라는데 고래 잡지 않은 상태의 거식이랑 닮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볼까요? 그러니까 밑에가 인구가 수평이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느냐? 앞부분이 이게 뿔룩 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래를 잡은 이후의 모습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짤록해진다고? 이렇게. 그쵸? 여기가 두껍다가 그 다음부터 짤록해지기 시작해요. 일본도 볼까? 일본도 그렇죠. 길고 짤록해지면서 이렇게 간다고. 한국도 똑같을 거야. 한국 아직 안 나왔구나.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짤록해지지가 않아. 미국은 짤록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래 잡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요. 이렇게 짤록해지는 게 없다니까. 짤록해져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니까.
예? 예. 이래서 얘네들은 쉽지 않아요. 망하기가, 미국이.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젊은 층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4억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13억이 소비하는 소비량을 능가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먹는 양이 크겠어요. 젊은 애 20대가 소고기를 먹는 양이 크겠어. 할아버지 4명이 간신히 한 근 먹을 때 20대 청년은 5근을 먹어버립니다. 소비시장의 규모가 달라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폰을 계속 사겠어요? 젊은 애들이 아이폰을 계속 1년 단위로 바꿔 쓰겠어요? 응? 그렇죠? 다르다니까. 인구가 중요한데 분포도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미국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미국이 중국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세계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나머지 나라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거든. 미국만 늘어나고 다 감소해.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벌어지겠다. 근데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나는 인구 분포만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미국 애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아시아계 이민자 같은 경우는 똑똑한 놈만 받아들입니다. 돈 많은 놈들 받아들이고. 선별해서 받고 있다고. 선별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필요한 인력들은 남미에서 마저 충당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하층 일을 하는 사람부터 고급 일을 하는 노동력까지 다 그걸 갖고 와요. 외국에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래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졌습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능가했었어요. 우주과학기술도 모든 게 미국을 능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고 다시는 못 따라잡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미국 국적을 갖고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예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은 남들이 열심히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종목을 막 뭐 멀리뛰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선수가 돼서 입상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은 돈 갖고서 이렇게 전 세계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잘하는 애 있으면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그냥. 야, 영주권 줄게. 그리고 너 돈 줄 테니까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단시간 내에 그러한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단순히 최고의 선수들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기술자, 사업가, 연구, 뭐 음악가 등등 모든 분야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는 천재가 모여요. 나머지 나라는 다 점점 기웁니다.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의 인구도 급감을 한다고.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이기겠어? 여러분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으로 이민 가야지? 이런 바보가 있나? 없는 것 같던데? 근데 조금만 돈을 벌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 미국 가겠다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아요. 응? 이게 현실이라고. 심지어 중국인조차도 그래요. 중국인조차도 미국에서 공부하고서 중국 안 가요. 미국에 남으려고 그러지.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응? 네. 이게 현재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